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만 사용되게 됩니다. 단, 우유의 경우 2031년까지 소비기한 사용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사용을 통해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들을 최소화하려 연간 8,860억 원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나이를 세만한 방법은 세는 나이, 연나이, 만나이 세 가지입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로 시작해서 연도별로 한 살씩 늘어나며 보통 한국식 나이입니다. 연나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0살로 시작해서 연도별로 한 살씩 늘어납니다. 연나이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 교육법에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0살로 시작해서 생일 이후 한 살씩 늘어납니다. 보통 민법에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세 가지 세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다만 혼돈을 줄이기 위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연나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증액이 됩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보육기관 이용시 월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보육기관 이용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2022년 출생 아이의 경우 영아수당이 지급되는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증가됩니다. 현재 만 62세에 지급되던 국민연금이 만 63세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만 62세가 되는 1961년생은 연금 수령 시기가 1년 늦춰지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변화됩니다. 하루에 3.5시간씩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하루에 4시간으로 증가하며 대상 가구 또한 7만 6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1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현재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납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이 편해집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소 등록지 관할의 읍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 대상이 추가됩니다.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에 추가됨으로써 신정, 현충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에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과실책임주의가 생깁니다.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상 환자의 경우 50만에서 120만 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4주 초과 장기치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생깁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2023년 1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 대응법이 생깁니다. 2023년 4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확정 일자를 받는 경우
체납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8년 만에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2023년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은 1,550원, 버선은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 됩니다. 휘발유 유류세 감소. 휘발유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였던 37%에서 25%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휘발유는 약 1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마 경유와 LPG는 현재 37%를 유지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릅니다. 현재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됩니다. 군장병 월급이 상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군장병 월급이 순차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2025년까지 최대 월급 205만 원으로 증가 예상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2023년 1분기부터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4,0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2023년 2월부터 3,700원이던 기본요금이 4,7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 또한 2km에서 1.6km로 축소됩니다. 자동차 봉인제도가 사라집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위조,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봉인제도가 불필요하게 되면서 폐지되게 됩니다.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던 대학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 2019년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되던 대학 입학금이 2023년부터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집니다. 교복에 사용되던 버버리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지적재산권 권리 행사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2024년에는 전체 교복에서 사라질 예정이며 현재 구입하여 입고 있는 교육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 KB국민, 신한, 한화, 우리, NH농협 등 중요 은행에 적용됩니다.